예, 이번에는 좀 시리아 좀 그쪽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리아에서 알줄라니 이 임시정부 수반 대통령이에요. 알줄라니 정권하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하고 지금도 계속 그 군사적으로 무력 충돌이 진행 중인데 최근 들어서 들어보니까 일단은 그 임시정부 이 알줄라니 쪽의 그 정부군이 쿠르드족을 많이 제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리아 문제가 지금 미국한테는 굉장히 입장이 곤란한가 봐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과거 이제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쿠르드족이 주축인 반군 SDF를 지원했고요. 그래서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ISIS하고 이제 대리세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쿠르드하고 SDF하고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긴밀합니다. 동시에 지금 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리아 안정화를 위해서 아사드 이제 축출 이후 안정화를 위해서 알줄란이라는 이제 테러 세력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정화 위해서 그거를 과도 정부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종 제재도 완화시켜주고 당근책으로 이렇게 국가 안정화를 하는데 양쪽에서 싸움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거죠. 미국 세력이 둘이 싸우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하기로는 현 시리아 정부 HTS와 쿠르드 충돌로 그냥 그들끼리 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쿠르드 자치 경비대가 관리 중인 9천 명의 IS 그 수감 시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돌이 나고 지금 이미 IS 수감 시설을 갖다가 이제 알줄라니 계열의 그 정부군이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00명이 나왔다고 해요. 그럼 이게 그냥 그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테러가 수출이 되는 거죠. IS 힘들게 잡아서 수감했는데 이게 이제 테러를 주변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 테러에 어떻게 다 보면 옛날 2010년대로 다시 그 시계바늘을 돌리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HTS 그 알줄라니 세워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붕괴 직전에 있다. 어떻게 보면 내전이 세게 붙을 것 같다는 그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드족이 IS 9천여 명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거를 알줄라니 쪽에서 풀어준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같은 테러 IS 순위파 계열 테러리스트 같은 계열이니까. 예.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갇혀 있다니 그러면서 이제 가서 풀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 둘이서 치고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3월달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시리아 임시정부 그 대통령인 알줄라니하고 또 쿠르드족 사령관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쿠르드 쪽 입장에서 쿠르드도 이 알줄라니 과도 정부에 우리가 합류하겠다, 병합하겠다라는 이제 평화협정 체결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3월 얘기예요. 근데 1년도 안 지나서 지금 이렇게 또다시 그렇게 갈등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 이제 3월 10일 합의안이 내용이 뭐냐면 시리아 민주군, 그러니까 SDF죠. 쿠르드족 군은 이제 무장 해제하고 이제 그 국가 군사 행정 체제에 편입해라.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쿠르드 자치 행정기관을 중앙 정부에 흡수해라. 그러니까 쿠르드 지역을 따로 하고 그 자체 이제 지역 자치처럼 헌법도 있고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국가 중앙 정부로 들어와라는 거죠. 알줄라니 체제로 들어와라는 것이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영토 통합과 분리주의도 거부한다. 그 쿠르드족 자치구 이걸 하지 말고 다 시리아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이른바 국가 통합 안정화 시책으로 나왔는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그 미명하에. 그래서 쿠르드랑 터키 간에 또 어떻게 보면 시리아 정권의 최대 그 후원자가 터키인데 쿠르드하고 터키 간에 또 이제 적대 세력입니다. 적대 관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해빙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쿠르드 민족 지도자 PKK 그 테러 단체의 수장격이고 창립자가 지금 터키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PKK 해체해라. 얘기했어요. 뭐 내가 보기에 그 고문에 의해서 그렇게 자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본 거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알면서도 이게 그 3월 10 합의안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속내는 그 당시에 왜 SDF 쿠르드족은 그거 합의했느냐? 속내는 이겁니다. 쿠르드 SDF를 보호하는 게 지금 시리아 동부에 지금 미군이 있어요. 근데 이 미군이 조만간에 철수하거든요. 근데 이 철수가 나왔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면 쿠르드의 적대적인 터키를 선택할 거냐? 그럼 알줄라니를 선택할 거냐? 순위파를 선택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악마와 또 다른 악마 사이의 결정을 하는 건데 그래도 미국의 지지를 받는 알줄라니 시리아 수반이 낫지 않냐 해서 그쪽에 베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결과값이 나왔죠. 그래서 터키 지원 알줄라니가
모양새가 이제 국가 통합 안정화 방안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이제 인종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쿠르드를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시리아가 쿠르드족을 제압하면서 그 쿠르드족을 시리아에 병합시키고, 그러니까 과도 정부에다 이제 병합시키고, 또 쿠르드족뿐만 아니라 저 남쪽에 있는 드루즈족까지도 그 병합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그 시리아의 알줄라니의 이런 시도가 결국은 알카에다가 지금 꿈꾸고 있는 이슬람 칼리프 제국, 이 복원 계획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이제 테러 전문 그 대테러 전문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1단계 칼리프 복원 핵심 국가가 이제 시리아로 분리돼 있어요. 1차가 예, 이제 시리아고 그리고 알줄라니 정권 수반인 소수 정파의 정벌 중이라 해서 지금 까만색 색깔로 지금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야 될 두르족, 쿠르드족, 알라위파, 기독교인을 정리해야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이제 완전 칼리프가 완성되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세속적인 언어로 보면 인종 청소지만은 또 그들 이슬람 종말론에 따르면 이교도 인피델 다 처단하는 것이죠. 그래 12이마임 내려오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알줄라니 통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AQ 2.0의 신학적 어떤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알카에다 영적 창립자, 공동 창립자고 그 빈라덴의 영적인 그 지도자인 알 자와히리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나오시는데 가운데 빈라덴이 있고 옆에 알 자와히리인데 저 사람이 그 빈라덴의 아들 함자 빈라덴하고 또 장인 관계예요. 사돈 관계란 말이에요. 며느리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알카에다의 어떻게 보면 이론적 그 실력자인데 저 사람이 2016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2016년에 알카에다 핵심 과제는 게릴라 전술로 아사드 정권, 그 당시 아사드 정권을 붕괴시키고 아사드의 잿더미를 기반으로 지하드 시리아 에미리트를 건설하는 거다. 이미 예고를 했어요. 시리아를 갖다가 수니파가 알카에다가 장악하는 걸로. 그래서 알자와리아는 지금 현재 수반 알줄라니하고 어떤 관계? 특수관계예요. 지난 2016년부터 알루스라라는 그 테러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HTS의 전신입니다. 이들이 게릴라 활동을 벌여서 이제 그 당시 아사드 정권하고 싸운 것이죠. 알라위파는 시아파니까. 그래서 테러 지휘관으로 있었고 도제식 멘토를 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냥 보통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AQ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하메니급이 직접 멘토링해서 키워낸 지도자가 알줄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수반이 갇혀 있는 거고 그 미션,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슬람 칼리프화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카에다 2.0이 그 이슬람 칼리프 복원 계획에 있어서 시리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첫 번째 국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시리아가 갖고 있는 지리적, 위치적 그런 장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는 동쪽으로 이라크, 서쪽으로는 레바논, 북쪽으로는 터키, 남쪽으로는 요르단과 접하며 서아시아의 십자로. 그러니까 지정학적 육상, 해상, 교통로 집중된 지역이고 역사적으로 무역과 군사 전략의 핵심 거점이니까 누구나 다 이 지역을 탐내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시리아에서 알아사드 정권이 쫓겨난 이후에 알줄라니 새로운 HTS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영국하고 이렇게 시리아가 갑자기 가까워졌다 그래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터키, 사우디 다 가까워졌죠. 어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지정 요충지이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이 탐내고 있죠. 그들을 쫓겨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알줄라니를 선택한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내전보다는 안정이 낫다 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만들어놨죠. 땜빵식으로. 그래서 근데 이란 세력 공백이 위해 터키는 국경에서 쿠르드하고도 또 대립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터키도 당연히 시리아에 개입하고 있고요.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위한 시리아 요충지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핵심 거충지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그 아사드 정권 때 그 아사드 정권이 어떻게 국가 재정 운영했냐면 마약을 팔았습니다. 캡티곤 그 중독 마약인데 굉장히 독성이 심한 거라고 중독성이 심한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사우디에다 무제한 공급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터키랑 이제 사우디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좀 전략적 실용적인 관계에서 이게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관계로 격상이 됐는데 터키, 사우디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 수니파 주도 시리아 공화국 건설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했던 AQ 2.0의 이슬람 칼리프 타임테이블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는 터키, 사우디는 수니파 주도 시리아 공화국을 만들고 있고 이슬람 칼리프 관점에서는 이슬람 시아 에미리트를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위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리아 남쪽에 있는 그 드루즈족하고 그 공동체 안보 공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 북쪽에 있는 쿠르드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근 이제 작년 12월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북동부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SDF 쿠르드족을 중간 매개체로 드루족 민병대 훈련과 재정 지원했다. 5만 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있는 드루족을 자체 방어시키기 위해서 이들한테 군사 훈련을 시켰는데 그걸 누구한테 위탁 교육을 시켰냐? 북동부에 있는 SDF한테 부탁을 시키면서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식적으로는 드루족은 이제 이스라엘 국경 방어, 북부 국경 방어 차원에서 우리의 안보 공동체, 안보 공약 안에 커버리지에 들어와요. 그런데 뭐 SDF도 쿠르족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이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른바 그 벤구리온 총리의 그 주변부 교섭 그 독트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랍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너무 적대적으로 하니까 벤구리온 총리가 이제 새로운 전술 교리가 만든 게 있는데 우호적인 비아랍 소수민족과 연대를 강화한 거예요. 그 중에 쿠르드들랑 과거부터 연대를 강화했고 사실상 비밀리에 이제 그 사실상 뭐 정보기관이 동원됐겠죠. 암묵적으로 재정과 이런 여러 가지 군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터키 사우디는 이스라엘 눈에 가시죠. 그래서 터키 사우디와 이스라엘 대립은 이제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중동에서는 정말 뭐 중동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 특히 중동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에서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되고 또 시리아 안에서 이란의 영향력도 많이 빠지고 또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대규모 시위 사태 그야말로 이 새로운 중동 질서가 정립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터키하고 사우디의 입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입김이. 그런데 이 이란의 시위 사태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개입하는 걸 터키와 사우디가 극구 말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선 터키는 왜 말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지정학적 이제 국력 파워가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데 터키는 위치 자체가 이제 유럽, 북해, 지중해, 중동을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 요충지고 또 군수 기반의 군사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연한 미들 파워 국가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정학적 파워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이란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신정 체제가 강할 때 이란과 러시아가 이제 아사드 붕괴 전에 러시아를 이제 터키가 견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선 미국한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너네들 러시아 이란을 견제해 주니까 갑질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터키의 갑질의 결과값이 뭐냐? 시리아를 장악해서 이제 쿠르드족을 학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자 지구까지 들어와 가지고 평화위원회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ISF 그 안정화군에 또 터키군을 파병한다고 온갖 오지랖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방치할 수밖에. 저는 미국이 이걸 좀 말려주기를 바랬는데 이거 네타냐후를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왜 그러냐? 그 지정학적 몸값 때문에 막 갑질을 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한 게 많잖아. 이란도 하고 러시아도 견제해 주는데 왜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이스라엘 주도하는 이란 체제 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 신생 자유 이란이 터키의 지정학 파워를 0으로 수렴시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남북 회랑 이미지가 있어요. 저게 빨간 선이 이제 남북 러시아 회랑인데 저걸 차단하는 게 누구냐? 기존엔 터키였어요. 근데 자유 이란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신정 체제 붕괴, 친미 군사 정권이라도 괜찮아. 그 나오게 되면은 저 남북 그 러시아 남하를 이란이 직접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의 1대1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미들 코리도어라고 해서 이란 국경선을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게 그 중앙아시아로 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자유 이란이 들어오면은 중국의 그 1대1로도 부셔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 이란이 나오면은 터키의 몸값은 우리 시체말로 0으로 수렴한다. 똥값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갑질했는데 자유 이란이 나오면은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터키는. 야, 이게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리고 각자 자국의 그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이 어떤 나라의 상황을 이해하는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터키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우디는 그럼 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 문제 군사 개입하는 거 그렇게 말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우디의 강점은 이제 오일 패권이죠. 오펙 플러스인데
이란이 이제 자유화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제재 다 풀리죠. 그러면 이란의 오일 산유국이 이란의 오일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우디의 지위가 이제 엉망이 되는데 그 비주얼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란은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면요. 이란은 저 사우디의 그 오일 패권은 이제 망가집니다. 저렇게 보시면 포션이 굉장히 높아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거의 지금 이란이 사우디를 좀 압도해요. 근데 기존에 제재에 걸려서 이게 오픈 마켓에 안 나와서 그렇지 이게 같은 마켓에서 경쟁을 하면 사우디의 몸값은 마찬가지로 0으로 이게 보통화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오일 패권 줄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도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추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가을만 해도 감독님 기억나시겠지만 사우디 MBS가 미국 방문해서 6천억 달러의 선물을 안겼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또 비슷한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부터 베네수엘라에다가 항모를 직결시키고 이제 빌드업을 하면서 베네수엘라 불법 그 암시앙 그 오일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냐면 아마 베네수엘라 오일을 갖다가 시장에서 빼버리면 이 빈 공간을 사우디가 치고 들어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겠구나. 그래서 이 돈값을 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봉쇄가 최소한 레짐 체제까지 1년 이상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석 달 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뽑아버렸죠. 사실상 레짐 체인지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미국이 현재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그 경제 제재에 걸려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직접 판매는 못 하는데 미국이 이걸 압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탈세나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시청이나 그 세금 당에서 압류를 하고 이제 공매로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압류해서 텍사스에서 이제 이걸 정제해서 시장으로 내놨어요. 5억 달러 규모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오일과 이란 오일이 동시에 나오면은 사우디의 그 오펙 패권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통 국가가 되는 거고 더 이상 오일 패권은 이제 끝났다. 고로 정상화가 아니라 자유 이란에 대해서 가장 또 경계하는 게 사우디예요. 자기 오일 패권 지위가 부서짐으로. 그렇기 때문에 터키 사우디가 이 부분에서 공통 분모로 해서 이미 그 군사 타격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과 이스라엘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이란은 빨리 자유롭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그에 따른 이렇게 또 반사적으로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나라도 있네요. 예, 한 가지 조금만 더 첨언드리자면 이겁니다. 그럼 사우디의 전략은 뭔가? 이미 이스라엘, 미국, 이란 공습을 반대한 것도 반대하는 거지만 사우디의 전략이 바뀌었어요. 과거 사우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만 해도 뭐 아브라함 협정 한 해 만에 뭐 국가 그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미 물건났다고 보여지고요. 사우디 역시 신생 자유 이란을 변경보다 이란이 좀 약화된, 그러니까 신정체제가 완전히 망하진 않고 약간 혼수한 게 지금 같은 사태가 오래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고립되고 억제되고 유약한 상시 내전에 노출되어 있는 시리아 같은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안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외부에 이제 이런 대리세력 못 쓰는 정도. 이게 약화된 이란은 원하지 자유 이란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른바 박스권에 갇혀놓고선 하는 게 이제 사우디의 전략이고 사우디의 전략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저도 이제 사우디가 개과천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 왕자의 난 할 때 이제 무슬림 형제단 축출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그냥 어떻게 보면 피브린나라는 그 왕자의 난을 벌였는데 그게 뭐냐면 국내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보통 국가로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날 2026년 사우디의 전략은 이겁니다. 국내적으로는 비전 2030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자유화 서구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여성들도 운전을 뭐 요즘에 한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무슬림 형제단 다 축출했어 국내에서는. 그런데 대외 정책은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반이스라엘 기조로 순위파 계열 테러 대리석을 또 지금 부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카타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가서 이제 갈라졌었는데. 그래서 대리세력을 지금 복원시켜서 선택적으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사우디가 수니파 종주국으로서 반유대 아랍 정서를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향력 공작 샤프파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과연 정상화될 수 있겠는가?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 이제 적대 세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이 시리아 정부군과 HTS 쿠르드족과의 SDF.
충돌로 이야기가 시작돼서 좀 터키, 사우디 그리고 베네수엘라까지 이렇게 이어졌는데 다시 또 시리아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리아 안에서 쿠르드족 때문에 일어나는 이 충돌 앞으로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번에 또 뭐 잠정적으로 임시 협상을 했는데 이게 끝나지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가 됐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그 어떤 조약이라서 이거 터키 사우디발 그 쿠르드 학살은 지금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고, 그러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범쿠르드족 봉기로 일어납니다. 그 쿠르드족이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란에게 포진해 있어요. 그럼 범쿠르드 본적 그게 봉기가 일어나면은 시리아, 이라크에서도 지금 난리를 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쿠르드족이 또다시 내전에 시리아는 소용돌이 빠질 수 있고, 앞서 언급한 그 벤구리온의 그 주변부 포섭 교리 이걸 활용하면 이제 우호적인 비아랍권 소수민족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시리아 안정화 시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소말리랜드를 국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쿠르족의 어떻게 보면 그 필생의 과제는 뭐 국가 인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시 행정부 당시에 테러와 전쟁 때 이제 거의 보통 1등 대리세라고 미국 친미해가지고 이라크에서 아주 용맹스럽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 원래 조건이 국가 인정이었는데 그냥 배신, 어떻게 보면 배신 당한 거죠, 쿠르드족이.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 카드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네들 쿠르드 국가 승인해 줄 테니까 시리아랑 싸워, 알줄란이랑 싸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소말리란드가 그 홍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냥 큰 어떻게 보면 그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소말리란드 인정을 하고 국제사회 비판을 받았지만 전략적으로 굉장히 안정되듯이 쿠르드족을 이스라엘이 인정해주면은 이제 또 시리아에서 새로운 또 판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표면적으로 이제 아랍권의 눈치를 조금 보긴 하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권국가니까 알아서 할 수 있어. 한 발 딱 빠질 수 있죠. 소말리란드처럼. 그래서 만약 쿠르드를 인정해버리면 시리아 이란에서도 신정체제 부시는데 도움이 되고 시리아 내전에도 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두 가지 아주 꽃놀이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단톡방 만드는 것 같아요. 유엔도 큰 단톡방이 있고, 난 그 단톡방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또 평화위원회 단톡방을 새로 만들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터키하고 사우디하고 파키스탄까지 지금 엮어가지고 새로운 이 군사 방위 협력체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두고 이슬람판 나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뭐 당연히 미국은 안 꼈고 트럼프 입장에서 어디다 대고 지금 새로운 나토를 이슬람판 나토를 만들고 있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우디 MBS 입장에서 딱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그렇게 돈 많이 갖다 줬는데 베네수엘라 이랑 자유화시키면 자기 오일 패권 완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우디도 이제 다양화 전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양화 전략이 파키스탄이 꼈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미국의 레드라인 1번입니다. 파키스탄이라면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핵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터키하고 사우디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터키는 이제 군사 방위 산업이 발달해서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대신에 핵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이거든요. 사우디도 평화적 핵 개발은 미국이랑 하면서 또 파키스탄을 통해서 핵무기를 또 비밀리에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 창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 핵 비확산 NPT 기조에 완전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죠. 레드라인 1번. 레드라인 2번은 뭐냐?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또 적대 세력이잖아요. 앙숙인데 지금 사우디 파키스탄 협력에 지금 인도가 가장 지금 뭐 열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터키까지 가세하면 인도랑 중동이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이 구상하는 게 뭐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과 지중해를 인도를 잇는 아이맥 경제회랑에 이제 인도가 이제 돌아서면은 이거 미국 전략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의 레드라인 2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드라인이 이제 중국하고 파키스탄이 우호 관계죠. 왜냐하면 또 핵무기 장국가기도 하지만 중국의 소위 얘기해서 비아라 1대1로의 핵심 교도가 파키스탄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중동을 갖다가 중국에서 완전히 디커플링 시켜놨는데 또 사우디가 가서 여기다 또 선대네? 이러면 이제 레드라인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디는 지금 양다리 전략을 쓰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는 F-35를 받네 마네 이렇게 했죠. 과거 보도해드린 대로. 그러면서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산 또 뭐 J 계열 또 전투기를 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군사 그 정보 기술이 중국한테 갈 그 위험성이 있죠. 탈취될 위험이. 이게 레드라인 3번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전쟁할 수 있는 게 이걸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가 뭐냐. 1대1로 또 싸우고 막 관세 대리고 이것보다는 신생 자유 이란으로 완전히 통으로 터키 사우디를 견제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전략적 카드가 이래서 이게 군사작전이 된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란을 딱 세워가지고 터키랑 사우디를 어떻게 보면 버르장머리 좀 고쳐놔야죠. 지금 너무 지금 나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그 자유과 카드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부각받고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언론에서는 뭐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메시지 발송용 타격 아니냐, 군사작전이 미국이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권력 독트린 1조 선언하고 실행해라. 레드라인 3개 지금 넘었어요. 때린다는 얘기, 100%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트럼프 입장에서도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온갖 데를 다 신경 써야 되고 선 넘는지 안 넘는지 선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래. 이게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 확인하면서 선 넘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고 어제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하여튼 국제사회가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린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